고정 댓글 타임라인 활용하시고요. 차트와 재료 일정으로 추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팝니다. K옵션 3일 만에 55%, ICTK 상한가 축하드립니다. 오늘 시초의 지수가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다가 11시 전에 갑자기 크게 밀렸죠.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481선 다시 맞고 밀리고,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장 막판에는 또 꼬리를 달고 마감을 해줬는데요. 하락했던 주요 세 가지 이유는 늘상 있었던 일본 금리 인상 언급, 그리고 금투세, 또 서비스업 PMI 발표 부담, 요게 있다고 하네요. 지수가 8월 5일에 역대 최고의 급락을 보여주면서 무너졌을 때 손절 놓쳤으면 하지 마라, 늦었다. 그리고 주가가 회복이 나왔는데 V자로 올라오고 있는데 역배열 구간에서 맞고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5일선도 꺾였고 W 반등을 좀 무게를 두자. V자로 이렇게 이전의 전고점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도중에 꺾였다가 올라가는 거 무게 두자. 예상 흐름대로 움직여 주고 있긴 한데 갑자기 또 개파락이 나와서 아프죠. 아프고 다들 괴로운 구간입니다. 또한 이게 왼쪽에 그냥 쌍바닥이 나온다면 최악으로는 여기까지 빠지는 거니까 진짜 너무 괴로운 구간이 오는 거고, 우리는 이제 오른쪽에 짝꿍댕이 쌍바닥을 기대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요 구간에 있습니다. 아직 내려가는 구간에 있고, 요 검정 색깔 원까지 살짝 반등이 확인이 나오는 구간이 필요가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구간이다. 아직 검정 색깔 원이 오진 않았습니다. 반등이 확인이 되지 않았죠. 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조금 더 밀릴 수 있다. 이거는 좀 생각하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 계속 우리는 요 짝꿍댕이 쌍바닥 반등을 비나이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고버스 월봉이고, 역배열 저항, 이전에 역배열 저항 2,500원 정도 맞고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고버스가 올라오면 2,4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이걸 생각하셔야 되고, 일봉입니다. 어제 1년선 살짝 안착한 자리에서 시초에 밀리나 싶더니 다시 올라오면서 살짝 고점 경신하고 마감이 되었고요. 여전히 1년선을 지켜주고 있고요. 481선 가격이 월봉의 역배열 저항대 2,400원과 일치합니다. 이때도 2년선 정도 올라갔다가 크게 떨어졌고, 지금 고버스로 해지 매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도 이제 고버스 올라가는 걸 바라는 분들보다는 고버스가 떨어지길, 이제 지수가 올라가길 바라시는 분들이 더 많을 테니까 뭐 더 말 안 할게요. 아무튼 장기평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면 돼요. 올라가면 2,400원까지 힘이 좀 열려있다 보시면 되고, 내려가면 또 다시 2,100원 밑으로 개파락이 나올 수 있다 보면 되는 거죠. 장기평 기준으로 보시고, 지금 금투세로 말이 많은데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메르님의 글을 좀 정독을 하고 반대를 적극적으로 하는 포지션으로 서는 걸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프리미엄 중장기방, 예전에 비트코인도 같이 리딩을 드렸었죠. 비트코인이 100만원대일 때부터 제가 1억까지 간다 장기 추천을 드렸었고, 이렇게 요때 이전부터, 훨씬 더 이전부터 추천드렸었고, 이때가 아마 1000만원대 2000만원대 정도 할 때고 추천드리고, 한 8,0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밀렸죠. 밀렸던 구간에서 한 번 더 M패턴 반등 노리고 추천드렸고, 뒤에는 쌍봉 이탈 주의 경고드렸고, 또 밑에서 재추천드리고 여전히 1억 간다, 포지션 동일하다, 그리고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1억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1억이 도달한 다음에는 주황색깔 이전과 같은 단기 고점 크게 하락하는 거, 유사 고점 주의하자고 했고, 지금은 7,700만원까지 빠져있는 상태예요. 1억 찍고 7,700만원까지 빠졌다. 더 크게 빠질 수 있으니까 지금은 좀 조심을 하시고, 코인은 현재 관심 종목에서 좀 관심 삭제를 한 상태고, 목표 도달을 했으니까.
아무튼 프리미엄 중장기방에는 국장뿐만 아니라 이제 코인도 같이 추천을 드렸었고, 이제 미장도 같이 리딩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미장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따로 방을 만들고 추후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인이나 미장이나 뭐 해외 선물이나 다 이렇게 차트 매매가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해서 미장도 같은 방식으로 제가 추천 혹은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엄 중장기 HD 현대 엘렉트릭 7만원 신고가 눌림 추천드렸었고 20만원 이상 간다고 했어요. 요것도 차트 분석으로 눌림 추천을 드렸던 거고, 20만원 이상 간다도 차트 분석으로 드린 거예요. 뭐 다른 분석이 아니라 오로지 차트 분석으로만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당연히 전선주에 대한 업황 이런 것도 알고 있었지만 차트 추천이 주요했다. 최대 440%까지 올라갔고요. 지금은 7월 24일에 고점 찍고 밀리고 있죠. 8월 5일에 지수 급락이 나왔을 때 121선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왔고 다시 121선 이탈하고 있으니까 현재는 엄청 조심을 해야 되는 고점 자리고, 이제 가짜 반등 주면서 계속 더 크게 밀릴 수 있는 거 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선주 계속 좋은 뉴스밖에 안 나와요. 호재 뉴스밖에 없지만 주가가 단기에 크게 오른 것 자체가 악재일 수 있다. 늘 이 점을 생각하고 엄청나게 추천가 기준으로도 엄청나게 크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바닥 대비로면 더 크게 오른 거고, 수직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한 조정 조심을 하도록 합니다. 2차전지 에코프로처럼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 이렇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겠죠.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같이 추천을 드렸었고 크게 오른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1년선 이탈 자리니까 조심을 하도록 합니다. 에코프로도 중장기 추천 드렸었고, 에코프로는 월봉 추세 하단 22년도에 하한가 나왔을 때부터 중장기 추천 드렸었고요. 2400% 올라갔다가 지금은 크게 밀린 상태죠. 이때 7월 26일 고점 윗꼬리 찍었을 때, 그리고 60일선 이탈했을 때 계속 하방으로 사인 드렸고, 공매도 이슈로 급등이 나왔을 때도 2, 3일 반짝 무게 뒤에 계속 가짜 반등 경고를 드렸습니다. 중장기 추천이라고 해서 무작정 영원히 홀딩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크게 올랐다 싶으면 이제 버리는 종목이 되는 거니까 중장기 추천주라고 해서 무작정 타점 없이 분석 없이 추격한 다음에 마냥 홀딩 하시면 안 돼요. 카카오가 정석으로 밥동이 이렇게 나왔고요. 에코프로도 밥 엄청나게 크게 먹었죠. 뒤에 지금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고 있는 중이니까 조심을 해야 돼요. 이렇게 2차전지가 크게 무너졌고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전선주도 현재 이런 구간일 수 있다. 유사 패턴을 경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게 올라갔다가 크게 빠지죠. 이렇게 반등이 또 나와주는 무릎 자리에서 추천 나갔고 역대 신고가 찍었죠. 알테오젠도 중장기로 추천 드렸었고요. 이렇게 또 지금은 또 단기에 너무 많이 오른 자리니까 조심을 하시고, 여튼 요런게 단타 스윙이 아니라 중장기로 추천이 나가서 크게 수익이 나왔었다. 프리미엄 중장기방에 대한 거는 여기서 상세하게 보시고요. 다음 K옵션 유라클 오늘 고점 경신했죠. STO 관련주 일정주들. K옵션은 23년도 말에 추천드리고 최대 90% 수익 나왔고요. 이번에 또 같은 타점에서 무릎 자리에서 재추천드리고 2일 만에 50%, 3일 만에 55%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일봉이고요. 역배열 끊어준 자리에서 21선 회복했을 때 일정주로 추천드렸고 3일째 강세가 나와줬다. K옵션은 지금 9월 2일 종가 3시 20분에 추천드렸고 바로 급등, 다음날도 급등. 9월 4일이 일정이었죠. 오후 2시. 다음날까지 오늘까지도 추가 급등이 나오시면서 주요 목표가인 2년선 5,200원 도달을 해줬고요. 지금은 3번 연속 강세가 나왔고 음봉 윗꼬리가 떴으니까 또 단기 슈팅이 나왔으니까 조심을 하도록 합니다. 이때도 3번 연속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장기 입형 121선 맞고 떨어졌고 또 121선 맞고 떨어졌고, 이번에는 121선 안착한 자리에서 힘이 붙어서 또 장기 입형 맞고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항상 장기 입형에서 맞고 떨어지거나 안착하고 힘이 더 붙으니까
장기 입형 기준으로 대응을 잘 해줘야 되겠죠. K옵션은 이제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미 찹찹찹 해가지고 매도가 많이 된 상태일 거고, 더 떨어지면 또 추가적으로 남아있는 물량 계속 분할 매도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도중에 반등이 나와주면 남아있는 물량 또 끌고 가는 건데, 더 떨어지면 전량 매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단기에 크게 오른 것 자체가 악재일 수 있다. 이걸 잘 생각하고 분할 매도 잘 해주도록 합니다. 다음 뉴라클 5일선 처음으로 회복하고 올라오는 자리, 발목 자리에서 추천드렸고요. 얘도 STO 관련주였죠. 얘는 9월 3일에 3%일 때 장중 추천드렸고요. 바로 상한가 같고, 장중에는 제가 매수하지 말라고 하는데 10% 이하일 때는 괜찮습니다. 장중에 매수하지 말라, 이 이유가 뭐야? 장중 윗꼬리에 물리는 걸 피하자, 이거잖아요. 근데 3%의 추천이 나갔다? 물릴 그게 없잖아. 20% 이상 오른 자리에서 윗꼬리에 물리는 거지. 3%에서는 부담이 없는 자리니까 초보도 매수가 장중에 가능한 겁니다. 20% 이상 상승이 나왔을 때는 매수 자제, 10% 이하일 때는 그나마 괜찮다. 유라클은 하루 밀리고 오늘도 좀 밀리더니 고점 경신하고 올라갔고요. 어제 전량 매도 했을 가능성이 큰데, 어쨌든 어제 매도를 또 놓쳤던 혹은 일부 물량을 남겨놨다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고점 경신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얘도 음봉 윗꼬리가 떴으니까 이제는 또 하락하는 걸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신규 상장주는 항상 신저가 자리 이탈하면 대응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얘는 신저가 가격이 12,800원이니까 여기 이탈하면 더 크게 쭉쭉쭉쭉 밀리겠죠. 그 전에 시지는 상한가 시가인 14,300원 보시면 되고요. 더 짧게는 오늘의 저가 보시면 되겠고, 오늘의 저가는 14,900원. 이렇게 장중에 양호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양호는 정식 추천 알람 사인이에요. 양호 대단히 괜찮다. 바로 1차 매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갤럭시아 SM, 얘는 어제가 고점이었죠. 오늘 고점 경신하지 못했고, 이전처럼 크게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합시다. 얘도 21선 회복했던 자리에서 일정주로 추천드렸고, 하루만에 바로 상한가. 분봉이 이게 시간의 상승이었기 때문에 튀었다가 빠지는 게 기본적인 흐름인데, 분봉 박스로 지켜주다가 박스 돌파하고 상한가 나왔습니다. 상한가 다음날 추가 상승이 나왔고, 갤럭시아 머니터리도 같은 흐름으로 상승이 나왔었죠. 이게 갤럭시아 SM의 4일치 분봉이고요. 9월 2일 종가에 3시 20분쯤에 추천드렸고, 다음날 상한가 다음날에 한 번 더 급등. 9월 4일 오후 2시가 일정이었죠. 1시에 조금 더 오르고 2시부터는 단기 제로 소멸로 하락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항상 일정 시간 체크 잘 하고 일정이 가까우시면 제로 소멸 나오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일부 STO 관련주들은 오늘까지도 고점 경신이 나왔지만 K옵션처럼 갤럭시아 SM은 정석으로 2시쯤이 제로 소멸이 나왔던 고점이 되었다. 요거를 기본 흐름으로 삼고 항상 일정주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갤럭시아 SM이 정석 흐름이고 K옵션은 예외로 오늘까지도 강세가 나와줬다. 그리고 전기차 화재 섹터도 9월 6일 내일 오전 중에 일정이거든요. 해서 오늘 9월 5일 종가에 3시 20분쯤에 전기차 화재 섹터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민테크, 그리드위즈, 한빛레이저 이런 애들 상승이 나왔죠. 동일한 패턴으로 이렇게 오전 중에 제로 소멸 나올 수 있다는 거 생각하고 9월 6일 내일 오전 집중을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좀 더 상세한 분석은 뒤에 보도록 할게요. 시간의 상승이니까. 이렇게 3시 20분쯤에 검정 색깔 별로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자세히 읽어보시면 매수 가능, 양호 이렇게 다 추천 알람 사인 있고 가격도 다 적혀 있습니다. 정독하면 절대 이게 추천인가 아닌가 헷갈릴 일이 없고, 시간을 잘 보시면 돼요. 3시 20분쯤에 주는 거, 3시 20분쯤에 올라오는 종목은 무조건 다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때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부정적인 흐름의 종목들은 절대 언급하지 않아요. 왜? 추천 시간대니까.
이렇게 5종목이 단기에 다 크게 수익이 나왔던 STO 일정주였고, 추천 시간이 3시 20분쯤이다. 질문 진짜 많이 해요. 매일매일 3시 20분쯤에 추천한다고 하는데 추천 언제 주나요? 맨날 질문합니다. 미치겠어요. 3시 20분 종가 베팅 잘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다 제공합니다. 갤럭시아 SM은 3,000원 전고점이 주요 목표가였고, 이때 분할 매도든 전량 매도든 하세요. 리오님이 사인 드리죠. 이때 목표가에 맞춰서 본인 그릇에 맞게, 본인 포지션에 맞게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종목수를 줄이고 싶으면 이렇게 일정주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일정주의 장점, 매도일이 대략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기한 없이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지수를 이길 수 있다 이거죠. 뭐 일정주라고 해서 무조건 다 수익을 주는 건 아니지만 확률이 높으니까. 그리고 단점은 일정이 가까워졌을 때, 혹은 선반영이 너무 크게 나왔을 때 미리 한 달 전부터도 재료 소멸이 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일정이 가까워지면 조심을 하도록 한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얘도 요날 매수가 가능했고 전고점 맞고 떨어졌습니다. 오늘 고점 경신했다가 크게 밀렸고, 이제 요렇게 고점 박스가 만들어져 있죠. 3일의 시가인 8470 여기 이탈하면 또 7,600원 정도까지 빠르게 떨어지는 개파락을 주의를 하시고요. 다음 핑거는 2년선과 1년선 사이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고 있으니까 박스 매매 하시면 되고, 1년선 지지 9,000원 지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딥페이크 ICTK 상한가 나오고 이틀 뒤에 장중에 추천드렸었고 8,700원 정도 추천, 그리고 바로 급등 이후에 또 3일차까지 최대 26% 수익 나왔다가 목표가 11,000원 도달했습니다. 11,000원 도달하고 뒤에는 조금 밀리나 싶더니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또 재차 상한가가 나와줬고요. 자, 요날에 여기 9,000원 밑에서 추천, 목표가인 11,000원 도달했고요. 이때 전량 매도 했어도 바로 최대 26% 큰 수익 나와줬고, 이제 뒤에 분할 매도 해가지고 또 일부 물량을 남겼거나 아니면 이게 뭐 박스 형태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또 재차 눌림 매수를 했으면 이렇게 수익 극대화가 되었죠. 상한가로 한 번 더 고점 경신이 나와줬다.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여기가 머리고 무릎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여기가 1층, 여기 2층 자리에서 추천이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저가 대비 80%나 오른 자리이기 때문에 요점은 좀 생각을 하면서, 또 그리고 최근에 조정이 지수 연동이긴 하지만 이건 요런 파동은 지수 연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마이너스 30% 정도는 쉽게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크게 오르면 크게 조정 주고 또다시 반등 나오고 또다시 또 크게 오르면 더 크게 또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요 파동, 첫 번째 파동보다 두 번째 파동이 더 크고 이제 세 번째 파동이 더 크다. 이제 올라갈 때도 두 번째가 더 크고 내려갈 때도 두 번째가 더 크다. 이걸 생각하면서 내려갈 때는 또 큰 조정을 경계를 해야 되겠죠. 딥페이크 후발 무릎 추천이었고, 상승 시에 11,000원쯤까지 간다. 목표가 도달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 줬습니다. 이렇게 왜 목표가를 어디까지 주는가 기법 설명은 상위방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상위방은 심화교육, 하위방은 기초교육.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거는 기초교육만 알려드리는 거죠. 무료니까. 한빛소프트, 얘가 처음에 딥페이크 대장주였고요. 월봉 무릎 자리에서, 발목 자리에서 한번 크게 올라갔다가 뒤에는 빠지고 여기 2,000원 이탈하면 손절하라고 있습니다. 뒤에는 2,000원 이탈하고 크게 무너졌고요. 그리고 이제 올라오면 게임이 아니라 딥페이크로 올라올 거라고 했고, 이때는 신작 게임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신작 혹평에 하락 나오고, 밑에서 다음 상승은 게임이 아니라 딥페이크일 것이다. 주황색깔 원에서 딥페이크 정보 드렸고 바로 다음날 상한가, 그 다음날에도 상한가 찍고 뒤에는 현재 2,000원 부근까지 밀려있는 상태죠. 크게 올랐기 때문에 가짜 반등 주면서 또 크게 빠지는 거 조심을 하라고 했고, 여기 위에 물려있다면 본전 기다리지 말고 내려갈 때 내려가는 어깨에서 손절을 해가지고 기회비용을 살리기를 권장을 드렸습니다. 현재 계속 하락이 나오면서 1,800원 정도까지 밀려있는 상태네요. 121선도 이탈이 나왔고, 여기 갭하락 한방, 갭하락 두방, 갭하락 끝까지 빠지면 1,700원대까지 떨어지는 거고요. 자, 요때 좀 바닥에서 크게 올라오고 있는데, 만약에 평단이 여기다 그럼 요 본전 기다리지 말고 내려갈 때 손절을 하자. 그러면은 본전이 오지 않았을 때 여기 내려갈 때 요쯤에서 손절을 했으면 기회비용을 살리는 거죠. 여기 손절을 했으면. 손절 안 했으면 또 여기까지 들고 있으면서 아쉬운 흐름이 나왔고요. 이렇게 크게 빠진 상태에서 또 가짜 반등이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크게 한번 나와줄 수 있겠지만, 요 전고점을 또 돌파하고 더 갈 확률보다는 계속 또 더 떨어지면서 좀 횡보 기간 조정이 나올 확률에 조금 더 무게를 두면서 조심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항상 갭으로 이렇게 팍팍 빠르게 튀어준 애들은 더욱더 빠를 때도 속도가 빠르니까 이 점을 생각하고 대응을 하시고요. 다음 보안주, 얘도 딥페이크 쪽으로 전일시의 상승이었고 낮은 확률로 상한가 마감 나왔습니다. 이때 흔들다가 제자리까지 빠졌고요. 지금도 여기 위에서 121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상한가 마감이 되었고, 이렇게 큰 박스 1년선 저항대가 6,200원 정도, 121선 가격이 5,000원 정도, 그리고 오늘의 시가가 4,700원, 박스 하단이 4,200원. 지지는 주요하게 이렇게 3개 잡으시고요. 지키면 계속 홀딩하면서 1년선까지 또 상승을 노려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탈이 나오기 시작하면 찹찹찹 정리를 해가지고 3,000 중반까지 끌려 내려가지 않도록 합니다. 이때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갈 때 도중에 찹찹찹 해주자고요. 찹찹찹. 이때도 만약에 내려가면 가만히 있지 말고 여기까지 들고 있지 말고 찹찹찹 해주자. 그리고 또 나중에 여기 밑에서 반등 확인되는 구간에서 눌림 매수 해가지고 또 장기 입형 때려주는 거 노려보는 게 나을 수 있겠죠. 다음 센즈랩. 센즈랩은 고가 25%, 종가는 6%, 정석 반짝 나왔고요. 이렇게 튀었다가 빠지면서 반짝 마감. 지금 박스 하단까지 또 내려온 상태로 아직 박스 유지가 되고 있지만 어쨌든 정석으로에는 반짝이 나왔습니다. 박스 하단 가격 그리고 상한가 종가 가격 두 개 지지 보시면 되고요. 만원을 종가상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원이 박스 상단 1년선 부근 자리고, 다음 유한양행 고점에서 조금 밀리고 있죠. 8월 21일 하락 나왔을 때 단기 추세 지켜주고 있다, 여전히 힘이 강하다, 흔들면서 더 갈 수 있다고 했고, 바로 직후에 5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3월에 8월 FD 일정 알려드렸고 7월까지만 들고 갔어도 선반영으로 50% 수익이 나왔고요. 이렇게 단기 입형 지켜주고 있다, 힘이 강하다, 흔들면서 더 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종가상 5일선 이탈 없이 11선은 아예 건들지도 않고 올라갔습니다. 유한양행우는 5일선 이탈 없이 올라갔고요. 유한양행, 자 요때 단기 재료 소멸 조심해라, 시초에 무리하게 추격하지 마라. 그리고 하락이 나왔을 때 여전히 5일선 위다, 11선 위다, 아직은 강하다, 흔들면서 더 갈 수 있다. 그리고 11선 이탈 없이 종가상 5일선 이탈 없이 고점 경신을 해줬죠. 한 번 더 슈팅 나와줬고
4일에 5일선 1타라고 오늘도 11선까지 밀렸습니다. 지금은 또 이렇게 많이 올랐죠. 아주 큰 호재가 터졌고 그만큼 상승이 또 나와줬고 꺾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 11선 이탈부터는 13만원 이탈부터는 또 15일선 21선까지 떨어지는 거 경계를 하면서 하락시 분할 매도를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올라가다가 꺾기 시작하면 분할 매도 해준다. 본인의 평단이 뭐 여기야 그러면 이탈해도 하나도 매도 안하고 버텨볼 수 있겠죠. 하지만 평단이 높다 그럼 이탈할 때 빠릿빠릿하게 좀 분할 매도를 잘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평단과 포지션에 따라 대응은 다르다. 다음 유한양행 우 얘도 5일선 오늘 이탈이 나왔고요. 17만원 이탈이 나왔고 11선이 15만원 꼬리는 16만원 이렇게 만원 단위로 지지가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워낙 많이 크게 올랐고 이탈할 때마다 대응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요. 유한양행 현재는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이다. 다음 덱스터 오늘 급등 나왔고 요게 유튜브 영상 초입에 설명드린 차트예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자. 머리에서는 조심하고 뒤에는 가짜 반등 주면서 크게 제자리까지 빠진다. 교과서 차트죠. 항상 추천을 가장 많이 드리는 자리가 요 타점이고 여기 50% 올랐지만 여전히 무릎이다. 그리고 350% 올라갔고 뒤에는 850%까지 올라갔다가 가짜 반등 주면서 정석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까지도 신저가 5,000원까지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국내 최초로 해외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 컨설팅을 성공했다는 내용으로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과거 타점을 잘 복습하는 게 중요해요. 보통 초보자분들이 이미 지난 걸 왜 자꾸 보여주냐고 불만을 덜어 가지는데 정말 멍충한 거죠. 입력을 이렇게 꾸준히 해줘야 출력이 되죠.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과거를 배우고 현재에 적용을 해가지고 미래 대비를 하는 거잖아요. 영원한 초보, 과거 복습을 전혀 안 한다. 평생 장님이고요.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초보는 과거 복습을 꾸준히 해주는 거고요. 당장의 성공을 바라지 말고 지금은 성장을 바라야 되죠. 그러려면 과거 복습이 중요하다. 성장을 해야 성공도 하지. 어떻게 과거 복습을 안 하고 성공할 생각을 하는 거지? 덱스터는 현재 121선쯤의 저항, 121쯤에 저항받다가 오늘 확실하게 안착을 해줬습니다. 6,600원 지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시가인 6,000원도 중요 기준이 되고 최근 이렇게 박스 형태로 움직여주다가 오늘 돌파가 나왔다. 그리고 1년선 가격이 7,500원, 종가상 7,500원 안착이 중요하겠고요. 밑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고개를 들고 있네요. 다시 월봉으로 와서 여기서부터 역배가 끊기 전부터 추천드렸습니다. 미리 추천드렸고요. 미리 추천드렸고 이렇게 50% 올라왔지만 여전히 무릎이다. 여전히 무릎이다 추천드리고 이렇게 크게 올라갔습니다. 항상 이렇게 끊어주는 타점 잘 숙지해가지고 손절 짧게 잡고 기대 수익은 크게 가져가시고 뒤에 항상 이렇게 역대 대시세 나왔을 때 뒤에는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거 조심하시고 여기 역배열 끊고 한번 시원하게 60% 정도 상승 나왔었고 지금도 이렇게 역배열 끊어주면서 한 20% 정도 올라와 주고 있네요. 제 월봉상으로는 7,000원 초반대 7,300원 정도 이전의 맥점 꼬리 좀 근사치 가격들. 다음 대봉 LS 세계 최초 피부 친화 신기술로 생체 조직 접합 소재 상용화 신기술 주목 내용으로 급등이 나왔고요. 7월 19일에 추천드렸었고 IQ랑 같이 추천드렸었고 대봉 LS는 하루만에 상한가, IQ는 하루만에 27% 급등이 나왔습니다. IQ는 지금 제자리까지 밀려가지고 힘이 없고 대봉 LS는 또 힘이 나와주고 있고요.
여기 무릎자리 추천드렸었고 이렇게 흔들면서 정배열로 움직여 주다가 한 번 더 또 재추천드리고 하루만에 상한가 나왔습니다. 정배열 이렇게 올라갔던 흐름, 무릎자리 정석 추천 타점 복습하시고, 이렇게 오버슈팅 나온 다음에 제자리까지 또 빠졌습니다. 그리고 장기평가 가까워지면 또 매수를 노려보는 자리였죠.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오셨고요. 여기 처음 추천, 왜? 약별 끊었으니까.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비만 치료제 관련주였고, 자, 슈팅이 나온 다음에도 여기서 재추천 드렸던 이유는 박스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드렸고, 하루만에 상한가. 뒤에는 정석으로 빠졌고 장기평까지 빠졌다가 반등, 그리고 최근 여기 위에서 밀리나 싶더니 다시 반등 나와주면서 17,000원 박스 돌파가 나왔고요. 지금 지지 17,000원, 그리고 중간값으로 15,500원, 하단인 14,000원 정도, 이렇게 3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키면 홀딩 하시고 이탈하면 또 장기평까지 또 내려오는 거 조심하시고. 전고점 저항대가 19,000원이었는데 19,000원 근사치에서 맞고 떨어졌고요. 위로는 19,000원 안착 여부를 보시면 됩니다. 장기평가 가까우면 매수 관점, 장기평가 멀어지면 매도 관점 잘 보시고. 흥구석유가 오늘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흥구석유도 최근에 노랑 장기평 부분에서 추천드렸고, 올라가면 50% 이전처럼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라색깔 목표가 크게 드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대 70% 정도 상승이 크게 나와줬고요. 또다시 여기까지 밀린 상태에서 장기평가 가까운 자리에서 또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반등 나왔을 때는 반짝 경고를 드렸고, 오늘도 마찬가지죠. 당분간 이렇게 박스 흐름으로 무게를 두자고 했고, 또다시 장기평까지, 여기 장기평까지 빠진 상태에서 또 반짝이 나왔습니다. 이때 반짝 조심해라, 오늘도 반짝 조심해라. 이전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한두 달 정도 힘이 없이 좀 횡보 기간 조정하는 구간이 있었죠. 해서 이번에도 이렇게 바로 V자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전처럼 횡보를 좀 보여주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패턴상으로 계속 연속 급등이 나왔을 때 윗꼬리에 무게를 두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패턴이 계속 안 이어지고 도중에 기출 변형으로 변화구가 나올 수도 있죠. 변화구가 나오면 이제 행보를 좀 보여주다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건 없으니까. 만약에 꺾이게 되면 그때는 대응을 잘 해 주시고요. 아무튼 현재는 눌림목 낙폭과대 자리다. 한국석유도 마찬가지고, 한국석유도 똑같이 장기평가 가까운 자리에서 급등, 장기평가 가까운 자리에서 급등, 이렇게. 엑스게이트, KCTC 이 종목들은 멤버십 영상에서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 수익 인증이고요. 이게 손절이 없어 보이지만 손절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수익 내고 손절 병행하면서 수익 마감, 계좌 관리 잘 해주시고요. 수익 나면 손절도 하면서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9월 5일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볼게요. 보안, 딥페이크, 양자암호, 제약화장품, STO, 물류. 딥페이크 10월까지 종합대책 마련해서 발표하겠다. 25년에 딥페이크 대응 예산 12억 증액. 보안 관련주들 한커미드, ICTK, 센즈랩, 모니터랩. 전일시의 상승이었는데 모니터랩이 한커미드가 낮은 확률로 상한가 마감 나와줬고요. ICTK도 상한가, 이 세 개가 상한가가 나왔네요. 인포뱅크도 자율주행 관련주인데 딥페이크로 엮여서 상승이 나왔었고요. 낙폭과대 자리에서. 양자암호 관련주
양자암호 쪽도 보안이니까 딥페이크 같이 엮여 있고, 또 개별적인 호재가 빛으로 만드는 양자 컴퓨터 세계 최초 8강자 큐비트 칩을 개발을 했다. 이 내용으로 PPI 강세. 다음 제약 관련주 미국 생물보안법 9월 일정주죠. 이것도 젠큐릭스, 강스텐바이오텍, 셀루메드. 젠큐릭스는 7일부터 10일 사이에 있는 세계 폐암학회 이때 발표 예정이 있고요. 다음 화장품 관련주 제닉 계속 신고가 이어가지고 있고, 뷰티 스킨이 낙폭과대 자리에서 반등. 다음 STO. 자, 일부는 어제가 고점이었고 일부는 오늘 고점 경신을 해줬습니다. 일정주로 추천드리고 바로 크게 수익이 나왔던 추천주라서 앞에 설명 자세히 해놨고요. 다음 물류 관련주 쿠팡의 3조 투자. 이게 3일에 뉴스가 있었고, KCTC가 고점 경신, 동방도 낙폭과대 자리에서 좀 올라왔고요. 동방은 시추 관련주기도 하죠. 다음 품절주. 지수 하락할 때마다 품절주가 일부 반응을 보여주는데 신라섬유, 양지사, 코데지 컴바인 얘네가 오늘 크게 튀었다가 반짝했고요. 다음 개별 테마, 이건 개별로 읽어보시고, 텔레그램에 입장하시면 이런 속보 정보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 5,900원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 이렇게 GSA 같이 크게 올라가는 추천주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GSA가 최근에 추천드리고 8일 만에 50%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음 9월 4일 시간의 습징주, 오늘 정석으로 반짝 나왔나 볼게요. 한커미드 시간의 상한가 딥페이크 관련주고, 최근 전혀 반응 없다가 후발주로 낙폭과대 낮은 확률로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위에 1년선이 3250원 여기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죠. 최근에 여기서 헤드앤숄더 흐름으로 이탈했다가 죽었고요. 이렇게 약간 헤드앤숄더 흐름으로 이탈했다가 죽었던 자리,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데 저항받았고, 또 1년선 뚫고 올라오면 이 자리도 체크하시고요. 요게 또 내려오는 2년선이랑 일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다음 컴터논 환기 종목이고 동전주, 고가 25%, 종가는 보합, 정석 반짝. 딱히 뉴스는 없이 낙폭과대 반등으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동전주고 환기 종목이니까 여기서 더 가든 말든 관심 없고요. 다음 모니터랩 시간의 상한가, 얘도 낮은 확률로 상한가 마감. 딥페이크 보안 관련주, 이거 앞에 센즈랩이랑 같이 설명드렸었고, 센즈랩은 정석 반짝 나왔고 모니터랩은 낮은 확률로 상한가. 다음 플랜티넷, 얘도 딥페이크 관련주고 오늘 고가 13%, 종가는 마이너스 8%. 현재 이렇게 고점 박스로 보시면 되고 3,000원 지지가 중요합니다.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지는 거 조심하시고. 다음 신규 상장주 M83, 얘도 딥페이크 관련주죠. 고가 16%, 종가 5%, 정석 반짝 나왔고, 어제의 저가 그리고 장대 양봉의 시가 이렇게 두 개 지지 잡으시면 되고. 다음 한싹, 얘도 딥페이크 관련주 반짝 박스. 갤럭시아 모니터리 STO 관련주 4.5% 상승이었고 고가 13%, 종가는 마이너스 5% 정석 반짝. 라운시큐어 딥페이크 반짝. 아이비전웍스 신규 상장주 2차전지 관련주 고가 7%, 종가 마이너스 8%. 신저가 가격인 3,300원 지지 중요하고요. K사인 보안주 찔끔, 엠젠솔루션 전기차 화재 찔끔, 코셈 찔끔, K옥션 고가 20%, 종가는 마이너스 2% 정석 반짝.
그리고 ICTK 딥페이크 관련주 낮은 확률로 상한가 마감. 시간에는 2.9% 상승이었고요. 다음 EV 첨단 소재, 전기차 화재 관련주 찔끔. 이렇게 오늘은 3개나 이렇게 상한가 마감이 낮은 확률로 딥페이크 쪽 보안 쪽에서 나왔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반짝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반짝하니까 조심을 하도록 하시고요.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만 상승 마감합니다. 다음 9월 5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전기차 화재 관련주 9월 6일 오전에 발표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종가에 추천드렸고 시간의 상승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민테크가 상한가, 그리드 위즈가 7%. 민테크 여기 박스 구간에서 추천드렸었고요. 이렇게 눌림 기준으로 최대 15% 정도 수익 나왔다가 뒤에는 이탈이 나왔습니다. 박스 매매 하단에서 최대 15% 정도 수익 나왔고 뒤에는 이탈 지수 연동 하락이 없었더라도 크게 오른 자리였기 때문에 박스 하단 이탈 나왔으면 당연히 무너지는 자리였었고, 5일선 회복 못하고 쭉 밀리다가 오늘 시간에 상한가 나와주면서 8,5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8,500원이면 11선, 61선 정도까지 올라온 겁니다. 21선 가격은 8,600원 정도 하고요. 여기 단기 비용이 많이 모여있죠. 여기 모여있는 자리를 다시 재안착하는 게 중요하겠고, 일단 시간의 특성, 시간의 상승 특성, 그리고 지금 일정으로 오르는 거잖아요. STO가 9월 4일에 2시 일정으로 일부 종목들이 2시 이후에 재료섬유 하락이 나왔죠. 마찬가지로 전기차 화재도 내일 오전에 반짝하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하시고, 여기 장기입형 모여있는 자리 8,000 중반대, 그리고 전고점은 9,000 후반대, 이렇게 두 개 주요하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반짝을 주의하도록 하자. 다음은 그리드 위즈. 그리드 위즈도 최근에 추천드렸었고, 이렇게 3만원쯤에 눌림 매수 가능 드렸고 17% 정도 수익 나왔다가 요날이 시간의 상승이었죠. 시간의 상승이었기 때문에 7% 반짝, 정석 반짝이 나왔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잘 챙겨줬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못 챙기고, 이 수익 구간 못 챙기고 손실 전환 당한 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수익 구간이 있었다고 해서 17% 수익 구간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빠르게 대응을 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수익이 나오긴 했지만 좀 많이 빠져가지고 아쉬운 흐름이었죠. 이제 박스 하단이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2만원 초중반에서 반등 나올 거라고 예측을 드렸고 25,000원 정도에서 꼬리 달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 일정이 잡히면서 2시쯤에 일정이 발표가 되면서 꼬리 달고 올라왔고요. 그리고 시간으로 또 7% 정도 올라와 주면서 29,000원까지 회복을 했고, 이날 반짝했듯 또 내일도 역시 반짝하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해야 되겠고, 21선 가격 35,500원, 그 다음에 전고점 하나, 전고점 둘. 여기 전고점까지 못 오고 한 21선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밀릴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만약에 좀 평단 3만 중반대 이때 물려있는 분이 있다면 3만 초반대에서 반짝하고 밀릴 경우에 손절해가지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도 고려는 해봐야 되겠고요. 일단 이때 전고점 돌파 실패하고 밀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요래 역배열로 좀 잡혀있다 보시면 되니까, 역배열도 이탈을 한번 했고, 다음 한빛레이저 4% 크게 올랐다가 크게 빠지고 최근에 거래량 터지면서 정배열로 올라왔죠. 오늘 21선 지키고 반등 나와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계속 장기 입형 위에 있었고요. 121선 좀 이탈이 있었지만 오늘 121선 위로도 회복을 했었고, 시간의 상승 나와주면서 다시 전고 돌파, 여기 6,200원 정도 전고 돌파를 시도하고 있죠. 6,3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꼬리 가격대가 7,000원 정도. 이렇게 장기 입형 사이에서 박스가 만들어져 있고, 최근에 많이 올랐다는 게 조금 부담이긴 해요. 빠지려나 싶더니 올라왔고, 만약에 이렇게 빠지면 크게 내려가니까 또 내려갈 때는 잘 정리해 주시고, 종가상으로 6,2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파라텍. 파라텍은 스프링클러 관련주죠. 이때 소방의 날에 제가 추천드렸었고요. 뒤에는 한동훈 테마로 엮여가지고 급등 나와주고 뒤에는 다 빠졌습니다. 이때도 전기차 화재 스프링클러로 상승이 나와줬다가 또 제자리까지 빠지고 시간으로 살짝 반응이 또 나와주네요. 4% 상승으로 1850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위에 장기 입형 기준으로 좀 힘싸움이 나왔던 구간이 있는데, 지금은 장기 입형보다는 좀 단기 입형을 봐야 되겠어요. 단기 입형이 수렴되어 있는 자리가 1900원 1950원 정도니까 여기를 안착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5일선 가격인 1800원 이것도 체크하시고, 다음 나노팀은 3.6% 상승이 나왔고요. 얘도 신규 상장주인데 튀어줬다가 크게 밀렸고 신저가 찍고 이번에 올라와주고 박스 형태로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얘는 박스 중앙 가격이랑 21선이랑 일치하는 12,500원 정도, 이 정도 1차 저항대 보시면 되고요. 2차 저항대는 박스 상단인 14,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저가 1,700원 지지 중요하고요. 다음 이닉스도 신규 상장주고 역시 크게 빠졌다가 신저가 찍고 반등. 얘는 60일선에서 반등이 나와줬고, 이렇게 박스로 보면 박스 중앙이 15일선, 11선과 일치하는 16,000원, 박스 상단은 17,000 후반대. 역시 오늘의 저가 지지 중요하게 보시면 되고, 전기차 화재 관련주는 여기까지만 볼게요. 앞에 말씀드렸듯 내일은 반짝을 좀 조심을 하도록 하자. 다음은 KC코트렐, KC그린홀딩스, 채권은행의 관리 절차 개시. 둘 다 관리 종목이고요. 동전주고요. 위험한 종목이죠. 이렇게 W 반등 나와주다가 박스 하단 이탈하고 2,500원 이탈하고 죽었습니다. 여기 상단 부근에서 밀렸고 하단 2,500원 이탈하고 사망. 그러니까 보유자분들은 2,500원 이탈할 때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어야 되겠죠. 지금 크게 밀렸다가 21선 870 여기 안착이 1차로 중요하겠고, 시간으로는 919까지 올라갔습니다. 21선 안착 여부 보시고, 이렇게 갭 하락 한방, 갭이 있을 때 여기를 돌파하면 여기까지 올라간다에 무게를 두는 건데 실패했고요. 지금은 여기를 이제 돌파하면 여기까지 1,000원까지 올라간다 볼 수 있는 자리인데, 그 전에 21선부터 종가상 안착을 해야 되겠고, 현재는 이렇게 갭 메우기 한번 노려볼 수는 있겠으나
관리 종목 동전주니까 초보자분들은 그냥 패스하시고, 고수분들이 뭐 트레이딩 개념으로 가지고 노는 자리죠. 다음 K시코트렐 역시 동일하게 유사한 흐름으로 움직여 주고 있고요. 얘는 2연속 하한가, 15일선 420 안착이 중요하고요. 시간으로는 443까지 올라갔네요. 얘도 단기 이평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깔려 있으니까 15일선, 21선 보시고. 다음 셀루메드 최근에 크게 올라와줬죠. 3번 연속 상승이 나와줬고, 이렇게 박스 돌파하고 여기 하단 지키고 1800원쯤 돌파하고 3번 연속 강세. 이것도 역시 연속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고수와 보이자의 영역입니다. 시간으로 7% 상승 나왔고 2700원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올라갔고, 오늘의 저가 그리고 전날의 저가 5일선 이렇게 3개 지지 보시면 되겠네요. 셀루메드도 국민 주식이었는데, 이때 국민 주식이었죠. 쭉 크게 올라갔다가 제자리까지 빠지고 한 번 더 반등 나왔다가 뒤에는 거래 정지 위험이 있었고, 거래 재개가 되고 꽤나 빠르게 이렇게 고점 경신을 해줬는데, 보통은 이렇게 반짝했다가 밑에서 좀 오래 빌빌거리거든요. 근데 빠르게 올라갔다가 뒤에는 이렇게 또 장속으로 밀려버렸습니다. 거래 재개가 됐다고 해서 이렇게 다시 이전의 고점까지 올라간다는 기대치는 낮추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100개 중에 1개? 그 정도밖에 안 나오고, 대개는 이런 식으로 더 밀려버립니다. 이게 교과서로 나온 차트가 또 신라젠이죠. 신라젠이 거래 재개되고 튀었다가 뒤에는 결국 신저가까지 빠져버렸고요. 신라젠은 요때 추천, 그리고 대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 가짜 반등이다, 가짜 반등이다. 요때도 팩400 호재가 크게 나왔지만 하락 3파가 나오고 있는 중이다, 조심해라 라고 했고, 이렇게 하한가 연속 나왔습니다. 요때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팩400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막 몰빵 추천하고 했다가 눈물의 사제 방송하고 그랬죠. 항상 대시세 나오면 뒤에 가짜 반등 주면서 이렇게 빠지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합니다. 다음 STO 관련주 시에로 또 반응이 나와줬고, 갤럭시아 SM 월봉은 박스 중앙자리에 위치해 있고, 추천하고 하루만에 상한가, 2일 만에 55%. 이전처럼 이렇게 가짜 반등 주면서 제자리까지 빠지는 건 조심을 하라고 했고, 고점 찍고 여기 꼬리 저항대 부분, 전고점 저항대에서 밀리는 거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였고, 제일 중요한 게 3일의 시가, 갭 상승 시가 2440이죠. 2440 여기 지키면서 시간으로 한 번 더 반응 나와줬고, 똑같이 여기 계속 지지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 이탈하면 그때부터는 크게 밀리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하자. 시간으로 2800원 가까이 올라왔고요. 4일의 시가 2835 여기 안착하는 게 1차로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 다음 파마리서치 6%. 파마리서치는 제가 예전에 박스 매매 설명한다고 영상 찍었던 종목인데, 역대 신고가까지 크게 올라가줬고요. 위에서 조금 포물선이 꺾입니다. 꺾이나 싶더니 다시 올라와주고 있고요. 18만원, 16만 5천원 정도의 현재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 시간의 상승으로 19만원 정도까지 다시 또 역대 신고가 가격 부분까지 올라왔어요.
신고가 자리니까 역시 고수와 보유자 영역으로 좀 넘겨 두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가급적 추격보다는 이런 거 잡을 때 눌림을 노려보는 게 낫겠죠. 이런 눌림 이런 눌림들을 노려보는 게 낫다. 월봉이고 고점 대비 조정 나올 때마다 마이너스 40% 이상, 마이너스 40% 이상 이렇게 크게 하락이 나왔고, 지금도 조금 더 역대 신고가 또 뚫고 올라가 준다 하더라도 이런 하락 파동, 당연한 조정을 좀 조심을 하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자리가 유사고점으로 보고 조심을 하도록 하자.